한국사는 왜 이렇게 파괴되었는가? 두 번째, 중국이 왜곡한 한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왜곡한 한국사 23쪽을 보시면 자신들의 도읍지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겼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 중하라고 여겼고 중화 패권주의 사관에 따라서 한국 역사를 자신들의 예속된 속국의 역사로 축소 왜곡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주나라가 나올 때부터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이제 인식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락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하를 하라고 하고 낙양을 낙이라고 해서 하락지구, 천하지중이라고 해서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이라는 개념이 이 주나라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원래는 삼항오제라고 해서 삼항의 복희신농 황제 또는 복희신농 외에 여와 수인 추균 공공 해가지고 삼항이 있었는데 이 삼항에서 복희와 신농이 분명하게 동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희와 신농을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중국사를 오제봉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대 황제로부터 제전욱, 제곡, 그리고 제요, 제순 순서로 해서 오제를 기록하게 됩니다. 중국사의 시작을 연 첫 번째 군주가 바로 황제라는 것인데요. 이 황제를 천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마천 사기에서는 원래 치우천왕이 한 일을 황제 헌원이 한 일로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을 사로잡아서 신하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황제 헌원이 바로 치우천왕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쪽으로 금살치우라고 하는 동북아 역사 5대 조작극의 시초 금살치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조물주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야말로 실체가 없었던 한족을 만들고 그 한족들의 중국사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한족들의 천하사가 바로 사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천 사기가 어떻게 보면 고대에 있어서 동북공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왜곡한 한국사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해서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대표적인 왜곡 사례가 바로 본기에서는 금살치우 그리고 세가에서는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왜곡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신하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그 기자를 봉한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나라 이후로도 계속 역사를 왜곡하게 되는데요. 중국 25사 중에서도 무려 6건에 달하는 당태종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6건은 진서, 양서, 북제서, 주서, 진서 그리고 수서 등인데요. 이 6건 어디에도 수나라의 패배를 비롯해서 중국이 한민족에게 당한 굴욕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25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책들 보이시죠? 맨 처음이 사기입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해가지고 진서, 양서, 진서, 북제서, 주서, 수서를 이야기하지만 이건 당태종 때의 어떤 사서였고 그 외의 책들에서도 구당서, 신당서 등에서도 계속해서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사서 기록 원칙이 춘추필법이라고 해서 위국 휘치, 중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긴다. 상례하게 중국사는 자세히 이민족사는 간략히 기록한다. 존화양이 중국은 높이고 주변 나라는 깎아내린다는 이런 어떤 춘추필법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했는데요. 부끄러운 역사를 숨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작한다. 완전히 이제 창조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수서, 아까 수서가 나왔잖아요. 수서에 보면은 598년에 영양왕이 요소에 침입해서 위충이 격퇴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는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냐? 영양왕이 간 것이 아니라 연태조가 1만 명을 말갈 병사를 1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도 얘기해요. 어떻게 왕이 1만 명을 그것도 자신의 어떤 본 군대가 아니라 말갈군을 갖다가 1만 명을 데리고 가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이 환단곡이죠. 연태조가 간 것이다. 그리고 등주를 토벌하고 위충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마치 금살치우처럼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패배로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필산 전투입니다. 뭐 그 이때는 고구려 지원군이 고연수 장군이 이렇게 데리고 온 그 고구려 지원군이 15만이 되는데 이 15만이 당태종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단고개에서는 올바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연전 연패하다가 안시성에서 패배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사기나 또는 그 중국의 자치통감 등에 보면 고연수와 고혜진이 군사 36,800명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였다.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서 항복을 청했는데 3만 명 이상을 고구려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 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3만 명을 돌려보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거짓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태백일사에서는 주필산 전투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양만춘 장군도 당태종 이세민을 무너뜨렸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워져 있었던 거죠. 양만춘이 실제로 화살을 쏴가지고 왼쪽 눈을 당태종의 왼쪽 눈을 빠져들인 것도 물론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자들이요. 명나라 때 한 통속 소설가가 가상으로 만든 양만춘 이름을 지금까지 거론하는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설가 이문영 씨는 이 안시성의 이름을 양만춘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이름으로 역사적 근거 같은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학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에서 양만춘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국사 교과서에서요. 안시성 그냥 전투라고 하지 양만춘 이름을 지금도 적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는 양만춘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에요. 태백일사가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소설인이 뭐니 하는 것이 뭐냐면 윤군수의 월정만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훨씬 빠른 때에 양만춘의 등장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맥의 태백일사다. 그러면 이맥의 태백일사만 그때 당시를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양만춘이 있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중국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되어 있고 정식 국호도 불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부르려고 안 했는데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했다가 조선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이 조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대부분은 조선이라든지 단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후한서를 보시면 후한서에서도 흘달 단군 때 군대의 지원을 갖다가 중국 사서에서는 동이가 침범해 온다. 모든 동이가 침범해 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동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흘 단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후한서에 보면은 은나라 무을이 쇠퇴하자 동이가 점차 강성해졌다. 또는 은왕실이 쇠미해지자 여러 동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그냥 동이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흘 단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국호를 갖다가 이렇게 뭉개뜨리는 그런 어떤 중국의 어떤 역사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왜곡한 한국사, 특히 전쟁사 이런 것들을 보면 승자와 패자의 기록을 바꾸었다. 그리고 승리의 기록으로 창작하였다. 졌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패배의 기록도 조작했다. 패배를 고구려에 의해서 패했는데 그때 기후가 나빠서 홍수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자의 이름을 삭제했다. 고두막한이라든지 그리고 양만춘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완전 역사 속에서 삭제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식 국호를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왜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 말살 공작이다. 예.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 파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야심차게 진행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인데요.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한반도 북부를 다시 점령하게 될 경우에 세계 언론으로 하게끔 이를 묵인하려는 데 있다. 때문에 동북공정은 단순한 과거사 침탈에 그치는 영토 침탈이며 그치지 않는 영토 침탈이며 동북공정의 결과물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게 바로 전파공정, 선전공정이죠. 그래서 종북공정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 목적을 위한 역사 왜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동북공정은 2002년에 시작되었는가? 실제적으로는 언제냐?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바로 문화대혁명이 있는데요. 이 문화대혁명이 66년부터 76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문화를 자국의 국민들이 있는 대로 파괴하여 없애버린 전례 없는 대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후에 그래도 이제 다시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유물유적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1979년에 동산치 유적, 1981년에 우화량 유적, 그리고 1984년에 우화량 여신묘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 80년대 초반에 홍산 문화, 유화 문명의 발굴을 통해서 황하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의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오랑캐 땅이라고 했던 지역에서 황하 문명보다 시기도 앞서고 문화의 발전 수준도 더 높은 유물이 무더기로 쏟아지니까 중국 역사학계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문화 상징은 용인데 이 용문화의 원형이 7,000년 이전 것이 나오게 됐는데 동시에 봉황이 나오면서 용봉이 전부 다 홍산 문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민족 역사 뿌리를 뽑고 중화 문명권으로 소유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공정의 시작은 언제냐? 2002년은 공식적인 어떤 시작이고 실제적으로는 1981년부터 시작했다. 다민족 통일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시작을 해서 1983년에는 중국 병강사지 연구 중심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공정의 어떤 큰 일환으로서 하상주 단대공정도 있고 탐험공정도 있고 지금의 요하문명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 흑룡강성 그리고 길림성, 요령성이라고 하는 동북 삼성이 이탈을 방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소극적인 어떤 목표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이 동북 삼성은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북한으로 이제 진주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년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이렇게 사분할 체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중국이 그리고 한국, 미국, 그다음에 초기에는 일본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빠지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사분할 체제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 곳을 함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갖다 진주하는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 복기대 교수님이 6월 20일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반도 유사시가 되어서 한반도 북부를 분할 통치한다는 시나리오인데 한반도 유사시가 되어서 통일을 했는데 중국, 미국, 러시아가 들어와서 한반도 북쪽 땅을 자기들이 통치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역사적으로 한반도 북부가 우리 역사라는 것을 확인해 놓지 못했다. 우리가 이거를 한반도 북부가 우리 역사라는 거를 그렇게 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경사도 그렇고 국경도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신라 국경, 그다음에 고려 국경 전부 다 아래로 왜곡되어 있는 그런 국경인데 이러한 역사들이 확인해 놓지 못했고 세계 만방에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국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역사를 홍보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영토 침탈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북쪽의 역사는 다 중국 역사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얘기가 되었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북쪽은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왜 너희가 통일하려고 들어? 라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편을 들까요? 중국 편을 들까요? 라고 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침탈이 영토 침탈로 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시민사학에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사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리장성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2009년, 2012년 해서 만리장성을 오만리장성으로 늘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을 검색을 해보면요, 영어로는 The Great Wall of China라고 했는데 만리장성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병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수성현, 지금 황해도 북단에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낙랑군 수성현이죠. 만리장성의 기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북단에 비정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만리장성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이나바 이와기치가 먼저 이렇게 우겼는데 이 주장을 남한 강단사학계에서 받아들인 결과, 이병도가 이렇게 받아들인 결과죠. 이런 왜곡된 만리장성 지도가 전 세계에 통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냐면은 소설가 이문영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리장성 동쪽 끝은 황해도 수완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내 학자는 없다. 그거는 담기항이 한 거다. 담기항이 평안남도 용강으로 이렇게 비정을 한 거다. 그걸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평양의 서쪽에 보면 용강이 있어요. 그리고 평양의 동쪽에 보면 수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껴가려고 하는데 바로 문제는 뭐냐? 낙랑군을 갖다가 평양 대동강 지역으로 보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낙랑군에 25현이 있는데 군현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수성현이 만리장성의 기점이라는 거잖아요. 그 25개 현 중에 만리장성이 용강이 되었던 수완이 되었던 결국에는 한반도 북부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병도는 이걸 황해도 수완에 비정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태동 같은 경우에도 이 만리장성을 요동반도 인근으로 옮겨왔다,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월 14일 부산 문화공간 봄에서 주최한 인문학 강좌에서 이 노태돈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리장성이 평안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하면서 지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고 북한이 이 장성이 만리장성이란 증거가 나올까봐 발굴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 만리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태돈 교수도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만리장성이 요동까지 왔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논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만리장성은 평양까지, 평안도까지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병도 선생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원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학계가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도 낙랑군이 평양 대동강 유역을 420년간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고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쪽에 나와 있는 한사군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주류 강단사학에서 아직도 이 한반도 한사군설, 낙랑군 평양 대동강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딱 받아가지고 중국은 전파공정, 선전공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2차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중화문명 선전공정을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선전공정 전파공정이 철저한 계획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문화, 이 5,000년 이상의 중화문화와 역사를 전파하자. 웹, 드라마, 만화를 통해서 TV와 영화를 통해서 100개 시리즈로 만들고 전통 축제에서도 홍보를 하고 중국 문화, 의류 모든 것을 홍보하자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2016년에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해서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장부터 해가지고 국민들도 우리 바깥에 나가서 저도 그렇지만 미주에서 또는 필리핀, 홍콩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한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 만나는 중국인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장에서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어떤 전파 공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